STORY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탐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역사의 뒤안길, 전설과 공포,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계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을지 모를 미지의 힘이 숨쉬는 그림자 속 세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이야기가 전달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잊혀진 사실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질문들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의 첫 장막을 걷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 이야기 속 인물들이 그러했듯 미지의 어둠 속에 지식의 횃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매 빛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18세기 독일의 바이에른,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의 바람이 불어오던 격동의 시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노들지도 모를 한 아이디어가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인류를 계몽하려 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인류를 조종해온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들일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비밀 결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빛의 탄생, 전설의 시작 이야기는 18세기 유럽의 심장부, 안개 낀 바이에른의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했던 바로크 시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고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던 계몽주의의 자유로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1776년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절대 왕정은 굳건히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고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을 통제했습니다. 마치 조선 후기 낡은 성리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실학자들이 등장하던 그때처럼 유럽의 새로운 세대는 사상과 언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훗날 인류에게 오랫동안 긴장과 의문을 남길 메아리의 주인공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평범한 교회법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환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교육 시스템의 수혜자였던 그는 교회라는 거대한 위계 질서가 학문과 교육, 심지어 인간 이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젊은 교수의 마음속에는 미신과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무지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상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교수직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던 시대. 과연 이 꿈을 공개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와 빛, 지식과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비밀 결사. 이름은 우연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루미나티. 라틴어로 계몽된 자들,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에 의한 엘리트가 아닌 오직 이성에 의한 엘리트들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윤리적이며 그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모임은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는 좁은 방에서 밤늦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책과 조용한 헌신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첫 멤버들은 그의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 변호사,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익명성, 이상에 대한 충성, 그리고 끊임없는 내면의 성장을 골자로 하는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결사의 계급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신입, 미네르바, 그리고 계몽된 미네르바. 각 단계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더 어려운 시험, 그리고 더 깊은 의미의 상징들을 통해 압제에 맞설 수 있는 완벽한 개인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이상주의의 그림자 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정체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부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 바이스하우프트는 자신이 만든 조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체제에게 자유만큼 큰 위협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새로운 회원은 철저한 검증과 시험을 거친 뒤 침묵의 맹세와 함께 개인적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조직은 철학자, 저명인사, 심지어 일부 귀족까지 포함하여 2,000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데무노 게테 역시 이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의 실제 가담 여부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은 곧 유럽 전역의 권력자들에게 불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빈, 베를린, 파리의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는 편지와 문서에는 일루미나티라는 단어가 공포 섞인 어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몰락, 그리고 신화의 시작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785년 바이에른 정부는 교회의 압력과 일루미나티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마침내 칼을 빼어듭니다.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모든 비밀 결사를 전면 금지하는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교수직을 잃고 망명길에 올랐으며 조직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역사책의 기록만 본다면 일루미나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거대한 신화의 진정한 시작이었을까요? 공식적인 해체는 오히려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상과 상징,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결코 무력해지지 않았다는 전설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의 제자들은 과연 스승의 위협을 포기했을까? 만약 아니라면 그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정치, 금융, 학계의 최상층부에서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루미나티의 탄생과 몰락은 단순히 한 교수의 실패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생각, 하나의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칼이 아닌 이성으로 인류를 바꾸고 싶었지만 세상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책과 영화 속에서, 지폐에 새겨진 상징 속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떠도는 음모론 속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전시한 우리의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3장, 비밀의 언어, 상징과 암호 일루미나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뇌리에 즉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 피라미드, 빛나는 광선, 그리고 달러 지폐에 새겨진 고대 라틴어 문구들. 이 상징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정말로 일루미나티가 남긴 유산일까요? 아니면 미지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현대의 환상일까요? 바이스하우프트에게 상징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상징을 이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철학 논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고 강렬한 이미지는 이성과 감성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상징인 전시안, 즉 모든 것을 보는 눈은 삼각형 안에 위치하며 주위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에서부터 기독교의 신의 섭리의 눈에 이르기까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눈이 신의 감시와 정의를 의미했다면 일루미나티는 이 상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되어 거짓과 광신, 조작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눈은 위협이 아니라 눈을 뜨라, 더 깊이 보라, 진리를 찾으라는 계몽의 메시지였습니다. 피라미드는 안정성,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향상의 길을 상징했습니다. 넓고 무지한 대중의 기반에서부터 소수의 계몽된 지식이 있는 정점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성의 상징인 눈이 놓일 때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오직 자기 인식과 성장의 길을 통과한 자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미국 1달러 지폐의 뒷면에 새겨지면서 음모론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 어노트 코이프터스와 같은 라틴어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이 문구들이 건국 아버지들의 계몽주의적 이상을 담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남긴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위한 암호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자를 기호로 대체하는 고유의 암호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창설된 도시 잉골슈타트는 자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엘레우테리아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평행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만의 법칙과 이상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4장, 불멸의 그림자, 현대세계 속 일루미나티 역사 속 일루미나티는 1785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름과 상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얻으며 현대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1.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서 세계적인 전쟁, 경제위기, 혁명 등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배후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가? 라는 질문에 일루미나티는 가장 편리하고 매력적인 답이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극심한 불신과 선전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1991년 조지 H.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 단어는 음모론자들에게 일루미나티가 자신들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더버그 그룹이나 삼각위원회 같은 실제 엘리트들의 비공개 회의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들, 즉 일루미나티가 모든 것을 꾸몄다는 설명은 혼란스러운 대중에게 일종의 질서와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가 때때로 거대한 재벌이나 정치 세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하는 것처럼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이기도 합니다. 2. 대중문화의 지배자. 20세기 후반
일루미나티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대중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영화입니다. 비욘세, 제이지, 레이디 가가, 마돈나와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뮤직비디오와 무대 공연에는 전시한 피라미드, 그리고 비밀 결사의 의식을 연상시키는 제스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는 포즈, 손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제스처 등은 평범한 예술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음모론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것은 모두 충성의 맹세 혹은 대중을 향한 비밀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할리우드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릭스, 천사와 악마, 내셔널 트레저와 같은 영화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일루미나티와 비밀 결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예측 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다. 즉, 대중 매체를 통해 특정 사건이나 사상을 미리 사람들의 무의식에 심어놓아 훗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3. 우리 안의 음모론. 결국 현대사회에서 일루미나티는 실제 조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밈, 즉 문화적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만능 해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과 이야기에 매료될까요? 심리학에는 아포페니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이나 패턴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경향을 말합니다. 하늘의 구름에서 동물의 형상을 보거나 우연히 반복되는 숫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바로 아포페니아의 거대한 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징들을 일루미나티의 증거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매준말, 빛과 그림자, 그 경계에서 우리는 오늘 18세기 바이에른의 한 비밀 결사에서 시작하여 현대 대중문화의 심장부까지 이어진 기나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역사 속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의 일루미나티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짧은 활동 끝에 실패하고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아이디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거듭하며 더욱 강력한 신화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일루미나티는 어쩌면 실제하는 비밀 조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 단순한 해답을 갈망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이 투영된 거대한 그림자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미스터리는 일루미나티가 존재하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진실의 빛을 좇는 여러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의 윤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지적 탐험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TORY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탐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역사의 뒤안길, 전설과 공포,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계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을지 모를 미지의 힘이 숨쉬는 그림자 속 세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이야기가 전달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잊혀진 사실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질문들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의 첫 장막을 걷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 이야기 속 인물들이 그러했듯 미지의 어둠 속에 지식의 횃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매 빛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18세기 독일의 바이에른,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의 바람이 불어오던 격동의 시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노들지도 모를 한 아이디어가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인류를 계몽하려 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인류를 조종해온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들일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비밀 결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빛의 탄생, 전설의 시작 이야기는 18세기 유럽의 심장부, 안개 낀 바이에른의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했던 바로크 시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고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던 계몽주의의 자유로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1776년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절대 왕정은 굳건히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고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을 통제했습니다. 마치 조선 후기 낡은 성리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실학자들이 등장하던 그때처럼 유럽의 새로운 세대는 사상과 언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훗날 인류에게 오랫동안 긴장과 의문을 남길 메아리의 주인공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평범한 교회법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환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교육 시스템의 수혜자였던 그는 교회라는 거대한 위계 질서가 학문과 교육, 심지어 인간 이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젊은 교수의 마음속에는 미신과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무지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상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교수직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던 시대. 과연 이 꿈을 공개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와 빛, 지식과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비밀 결사. 이름은 우연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루미나티. 라틴어로 계몽된 자들,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에 의한 엘리트가 아닌 오직 이성에 의한 엘리트들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윤리적이며 그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모임은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는 좁은 방에서 밤늦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책과 조용한 헌신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첫 멤버들은 그의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 변호사,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익명성, 이상에 대한 충성, 그리고 끊임없는 내면의 성장을 골자로 하는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결사의 계급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신입, 미네르바, 그리고 계몽된 미네르바. 각 단계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더 어려운 시험, 그리고 더 깊은 의미의 상징들을 통해 압제에 맞설 수 있는 완벽한 개인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이상주의의 그림자 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정체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부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 바이스하우프트는 자신이 만든 조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체제에게 자유만큼 큰 위협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새로운 회원은 철저한 검증과 시험을 거친 뒤 침묵의 맹세와 함께 개인적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조직은 철학자, 저명인사, 심지어 일부 귀족까지 포함하여 2,000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데무노 게테 역시 이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의 실제 가담 여부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은 곧 유럽 전역의 권력자들에게 불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빈, 베를린, 파리의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는 편지와 문서에는 일루미나티라는 단어가 공포 섞인 어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몰락, 그리고 신화의 시작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785년 바이에른 정부는 교회의 압력과 일루미나티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마침내 칼을 빼어듭니다.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모든 비밀 결사를 전면 금지하는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교수직을 잃고 망명길에 올랐으며 조직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역사책의 기록만 본다면 일루미나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거대한 신화의 진정한 시작이었을까요? 공식적인 해체는 오히려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상과 상징,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결코 무력해지지 않았다는 전설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의 제자들은 과연 스승의 위협을 포기했을까? 만약 아니라면 그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정치, 금융, 학계의 최상층부에서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루미나티의 탄생과 몰락은 단순히 한 교수의 실패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생각, 하나의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칼이 아닌 이성으로 인류를 바꾸고 싶었지만 세상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책과 영화 속에서, 지폐에 새겨진 상징 속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떠도는 음모론 속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전시한 우리의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3장, 비밀의 언어, 상징과 암호 일루미나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뇌리에 즉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 피라미드, 빛나는 광선, 그리고 달러 지폐에 새겨진 고대 라틴어 문구들. 이 상징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정말로 일루미나티가 남긴 유산일까요? 아니면 미지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현대의 환상일까요? 바이스하우프트에게 상징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상징을 이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철학 논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고 강렬한 이미지는 이성과 감성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상징인 전시안, 즉 모든 것을 보는 눈은 삼각형 안에 위치하며 주위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에서부터 기독교의 신의 섭리의 눈에 이르기까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눈이 신의 감시와 정의를 의미했다면 일루미나티는 이 상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되어 거짓과 광신, 조작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눈은 위협이 아니라 눈을 뜨라, 더 깊이 보라, 진리를 찾으라는 계몽의 메시지였습니다. 피라미드는 안정성,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향상의 길을 상징했습니다. 넓고 무지한 대중의 기반에서부터 소수의 계몽된 지식이 있는 정점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성의 상징인 눈이 놓일 때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오직 자기 인식과 성장의 길을 통과한 자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미국 1달러 지폐의 뒷면에 새겨지면서 음모론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 어노트 코이프터스와 같은 라틴어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이 문구들이 건국 아버지들의 계몽주의적 이상을 담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남긴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위한 암호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자를 기호로 대체하는 고유의 암호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창설된 도시 잉골슈타트는 자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엘레우테리아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평행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만의 법칙과 이상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4장 불멸의 그림자, 현대세계 속 일루미나티 역사 속 일루미나티는 1785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름과 상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얻으며 현대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1.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서 세계적인 전쟁, 경제위기, 혁명 등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배후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가? 라는 질문에 일루미나티는 가장 편리하고 매력적인 답이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극심한 불신과 선전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1991년 조지 H.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 단어는 음모론자들에게 일루미나티가 자신들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더버그 그룹이나 삼각위원회 같은 실제 엘리트들의 비공개 회의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들, 즉 일루미나티가 모든 것을 꾸몄다는 설명은 혼란스러운 대중에게 일종의 질서와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가 때때로 거대한 재벌이나 정치 세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하는 것처럼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이기도 합니다. 2. 대중문화의 지배자. 20세기 후반 일루미나티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대중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영화입니다. 비욘세, 제이지, 레이디 가가, 마돈나와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뮤직비디오와 무대 공연에는 전시안, 피라미드, 그리고 비밀 결사의 의식을 연상시키는 제스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는 포즈, 손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제스처 등은 평범한 예술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음모론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것은 모두 충성의 맹세 혹은 대중을 향한 비밀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할리우드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릭스, 천사와 악마, 내셔널 트레저와 같은 영화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일루미나티와 비밀 결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예측 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 사건이나 사상을 미리 사람들의 무의식에 심어놓아 훗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3. 우리 안의 음모론. 결국 현대사회에서 일루미나티는 실제 조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밈, 즉 문화적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만능 해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과 이야기에 매료될까요? 심리학에는 아포페니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이나 패턴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경향을 말합니다. 하늘의 구름에서 동물의 형상을 보거나 우연히 반복되는 숫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바로 아포페니아의 거대한 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징들을 일루미나티의 증거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맺은 말, 빛과 그림자, 그 경계에서 우리는 오늘 18세기 바이에른의 한 비밀 결사에서 시작하여 현대 대중문화의 심장부까지 이어진 기나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역사 속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의 일루미나티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짧은 활동 끝에 실패하고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아이디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거듭하며 더욱 강력한 신화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일루미나티는 어쩌면 실제하는 비밀 조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 단순한 해답을 갈망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이 투영된 거대한 그림자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미스터리는 일루미나티가 존재하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진실의 빛을 좇는 여러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의 윤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지적 탐험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TORY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탐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역사의 뒤안길, 전설과 공포,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계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을지 모를 미지의 힘이 숨쉬는 그림자 속 세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이야기가 전달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잊혀진 사실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질문들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의 첫 장막을 걷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 이야기 속 인물들이 그러했듯 미지의 어둠 속에 지식의 횃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빛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18세기 독일의 바이에른,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의 바람이 불어오던 격동의 시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노들지도 모를 한 아이디어가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인류를 계몽하려 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인류를 조종해온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들일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비밀 결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빛의 탄생, 전설의 시작 이야기는 18세기 유럽의 심장부,
안개 낀 바이에른의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했던 바로크 시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고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던 계몽주의의 자유로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1776년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절대 왕정은 굳건히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고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을 통제했습니다. 마치 조선 후기 낡은 성리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실학자들이 등장하던 그때처럼 유럽의 새로운 세대는 사상과 언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훗날 인류에게 오랫동안 긴장과 의문을 남길 메아리의 주인공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평범한 교회법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환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교육 시스템의 수혜자였던 그는 교회라는 거대한 위계 질서가 학문과 교육, 심지어 인간 이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젊은 교수의 마음속에는 미신과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무지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상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교수직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던 시대. 과연 이 꿈을 공개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와 빛, 지식과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비밀 결사. 이름은 우연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루미나티. 라틴어로 계몽된 자들,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에 의한 엘리트가 아닌 오직 이성에 의한 엘리트들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윤리적이며 그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모임은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는 좁은 방에서 밤늦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책과 조용한 헌신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첫 멤버들은 그의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 변호사,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익명성, 이상에 대한 충성, 그리고 끊임없는 내면의 성장을 골자로 하는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결사의 계급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신입, 미네르바, 그리고 계몽된 미네르바. 각 단계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더 어려운 시험, 그리고 더 깊은 의미의 상징들을 통해 압제에 맞설 수 있는 완벽한 개인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이상주의의 그림자 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정체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부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 바이스하우프트는 자신이 만든 조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체제에게 자유만큼 큰 위협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새로운 회원은 철저한 검증과 시험을 거친 뒤 침묵의 맹세와 함께 개인적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조직은 철학자, 저명인사, 심지어 일부 귀족까지 포함하여 2,000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데무노 괴테 역시 이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의 실제 가담 여부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은 곧 유럽 전역의 권력자들에게 불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빈, 베를린, 파리의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는 편지와 문서에는 일루미나티라는 단어가 공포 섞인 어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몰락, 그리고 신화의 시작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785년 바이에른 정부는 교회의 압력과 일루미나티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마침내 칼을 빼어듭니다.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모든 비밀 결사를 전면 금지하는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교수직을 잃고 망명길에 올랐으며 조직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역사책의 기록만 본다면 일루미나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거대한 신화의 진정한 시작이었을까요? 공식적인 해체는 오히려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상과 상징,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결코 무력해지지 않았다는 전설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의 제자들은 과연 스승의 위협을 포기했을까? 만약 아니라면 그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정치, 금융, 학계의 최상층부에서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루미나티의 탄생과 몰락은 단순히 한 교수의 실패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생각, 하나의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칼이 아닌 이성으로 인류를 바꾸고 싶었지만 세상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책과 영화 속에서, 지폐에 새겨진 상징 속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떠도는 음모론 속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전시한 우리의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3장, 비밀의 언어, 상징과 암호 일루미나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뇌리에 즉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 피라미드, 빛나는 광선, 그리고 달러 지폐에 새겨진 고대 라틴어 문구들. 이 상징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정말로 일루미나티가 남긴 유산일까요? 아니면 미지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현대의 환상일까요? 바이스하우프트에게 상징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상징을 이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철학 논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고 강렬한 이미지는 이성과 감성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상징인 전시안, 즉 모든 것을 보는 눈은 삼각형 안에 위치하며 주위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에서부터 기독교의 신의 섭리의 눈에 이르기까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눈이 신의 감시와 정의를 의미했다면 일루미나티는 이 상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되어 거짓과 광신, 조작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눈은 위협이 아니라 눈을 뜨라, 더 깊이 보라, 진리를 찾으라는 계몽의 메시지였습니다. 피라미드는 안정성,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향상의 길을 상징했습니다. 넓고 무지한 대중의 기반에서부터 소수의 계몽된 지식이 있는 정점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성의 상징인 눈이 놓일 때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오직 자기 인식과 성장의 길을 통과한 자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미국 1달러 지폐의 뒷면에 새겨지면서 음모론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 어노트 코이프터스와 같은 라틴어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이 문구들이 건국 아버지들의 계몽주의적 이상을 담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남긴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위한 암호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자를 기호로 대체하는 고유의 암호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창설된 도시 잉골슈타트는 자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엘레우테리아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평행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만의 법칙과 이상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4장 불멸의 그림자, 현대세계 속 일루미나티 역사 속 일루미나티는 1785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름과 상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얻으며 현대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1.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서 세계적인 전쟁, 경제위기, 혁명 등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배후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가? 라는 질문에 일루미나티는 가장 편리하고 매력적인 답이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극심한 불신과 선전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1991년 조지 H.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 단어는 음모론자들에게 일루미나티가 자신들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더버그 그룹이나 삼각위원회 같은 실제 엘리트들의 비공개 회의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들, 즉 일루미나티가 모든 것을 꾸몄다는 설명은 혼란스러운 대중에게 일종의 질서와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가 때때로 거대한 재벌이나 정치 세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하는 것처럼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이기도 합니다. 2. 대중문화의 지배자. 20세기 후반 일루미나티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대중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영화입니다. 비욘세, 제이지, 레이디 가가, 마돈나와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뮤직비디오와 무대 공연에는 전시안, 피라미드, 그리고 비밀 결사의 의식을 연상시키는 제스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는 포즈, 손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제스처 등은 평범한 예술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음모론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것은 모두 충성의 맹세 혹은 대중을 향한 비밀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할리우드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릭스, 천사와 악마, 내셔널 트레저와 같은 영화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일루미나티와 비밀 결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예측 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다. 즉, 대중 매체를 통해 특정 사건이나 사상을 미리 사람들의 무의식에 심어놓아 훗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3. 우리 안의 음모론. 결국 현대사회에서 일루미나티는 실제 조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밈, 즉 문화적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만능 해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과 이야기에 매료될까요? 심리학에는 아포페니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이나 패턴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경향을 말합니다.
하늘의 구름에서 동물의 형상을 보거나 우연히 반복되는 숫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바로 아포페니아의 거대한 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징들을 일루미나티의 증거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맺은 말, 빛과 그림자, 그 경계에서 우리는 오늘 18세기 바이에른의 한 비밀 결사에서 시작하여 현대 대중문화의 심장부까지 이어진 기나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역사 속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의 일루미나티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짧은 활동 끝에 실패하고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아이디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거듭하며 더욱 강력한 신화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일루미나티는 어쩌면 실제하는 비밀 조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 단순한 해답을 갈망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이 투영된 거대한 그림자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미스터리는 일루미나티가 존재하는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진실의 빛을 좇는 여러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의 윤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지적 탐험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TORY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탐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역사의 뒤안길, 전설과 공포,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계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을지 모를 미지의 힘이 숨쉬는 그림자 속 세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이야기가 전달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잊혀진 사실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질문들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의 첫 장막을 걷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 이야기 속 인물들이 그러했듯 미지의 어둠 속에 지식의 횃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빛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18세기 독일의 바이에른,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의 바람이 불어오던 격동의 시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노들지도 모를 한 아이디어가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인류를 계몽하려 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인류를 조종해온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들일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비밀 결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빛의 탄생, 전설의 시작 이야기는 18세기 유럽의 심장부, 안개 낀 바이에른의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했던 바로크 시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고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던 계몽주의의 자유로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1776년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절대 왕정은 굳건히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고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을 통제했습니다. 마치 조선 후기 낡은 성리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실학자들이 등장하던 그때처럼 유럽의 새로운 세대는 사상과 언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훗날 인류에게 오랫동안 긴장과 의문을 남길 메아리의 주인공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평범한 교회법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환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